네, 안녕하세요. EBS 강사 이경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경비 지도사를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 경비 지도사, 자, 뭐 기계 경비 지도사도 있고요, 일반 경비 지도사도 있는데, 그럼 일단 경비 지도사가 뭔가,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경비 지도사라는 것은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하는 지도자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도도 하고요, 감독도 하고요, 교육을 하는 사람이 경비 지도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을, 그죠?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 자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대충 공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경비원을 내가 지도를 하려면 내가 잘 알고 있어야죠. 경비원보다 내가 모르고 있으면 경비원을 지도할 수가 없고요. 또 경비원을 감독할 수도 없고요. 또 경비원을 교육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일단 경비 지도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무언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비 지도사라는 전제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목으로 보시기에는요, 1차 과목에는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자, 2차 과목에는 경비업법, 경호학. 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은 경호학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호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과목을 가지고 당락을 좌우할 겁니다. 자, 1차 과목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죠? 60점 이상만 여러분들이 맞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과목에서는 60점 이상이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되기 때문에 1차 과목은 어느 정도 공부하셔서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지만 2차 과목에는 여기서는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을 더 맞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2차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11% 정도 최종 합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 안에, 응시자의 11% 안쪽에 들어가셔야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10대 1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10명에서 1명 붙은다라고 보신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9명을 떨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기 바라며 저는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요령을 잠깐 보시면은요, 경비 지도사라는 과목을 공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특히 제 과목의 위주로 공부한다면 일단 제 과목은 암기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요.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건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읽어보시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그죠?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호하는 장면, 즉 호위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특히 또 대통령이 또 떴다 그러면 이렇게 호위하는 장면, 요즘에는 뭐 방송에도 또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북이 만났을 때 문제들, 그죠? 그리고 역시 미국과 또 북한이 만났을 때 호위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의 근거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호위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암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화를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암기가 돼요. 대사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호학의 목차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요, 경호학이 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학문이죠. 지금 여기는 이제 학문입니다. 경호학이 뭘까? 그죠? 경호학. 아, 호위하는 거지. 그래, 누군가를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야. 자, 우리가 여성과 함께 갔을 때 여성을 길 쪽에 있어야 되냐, 길 안쪽에 있어야 되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길 쪽에 있다면 차가 지나가다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항상 여성분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성이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시 남성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감싸준다던가 이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경호라는 거고, 우리는 많은 경호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경호할 수도 있죠. 애들과 함께 했을 때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경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호 조직이나 외국의 경호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경호 조직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호를 하는 건지. 자, 우리는 경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경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법률상 경호, 학문상 경호, 이런 경호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하고 적하고 싸우려면 적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경호들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많은 연구에 의해서 경험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업무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호를 하다 보면 장비하고도 필요하고 또 복장도 필요하겠죠.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호 의존도 필요합니다. 자, 경호를 한다 싶고 특히 연예인들을 경호한다고 당연히 팬들이 다가오면 팬들을 밀어가지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호 의존 같은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외국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화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 보면 뭐 경호는 항상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경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같이 뭐 대화도 차에 탔으면 좀 대화도 좀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뭐예요? 구급을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술을 못 해도 붕대는 감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구급법 형태 있고요. 그리고 왜 이 경호가 중요한가? 자, 우리는 경찰의 경호를 다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아서 다 경호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들이 경호하는 이 공경호를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CCTV도 설치한 다음에, 그죠? 아니면은 누군가가 침범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떤 벨에 울려서 사경비업체에다가 알려가지고 거기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경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게 바로 사회의 어떤 발전성이겠죠. 사회가 발전해 나가니까 내가 돈이 있는 거고, 그럼 내가 돈을 지켜야 되고, 그 재산을 지키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이라는 전제가 생기면서 경호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경호한테 맡길 수 없고 사경호한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경호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경비 지도사라는 시험 공부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경호 활동을 보겠습니다. 경호 활동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대처해야지 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일본이 쳐들어온다. 자,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은 엄청난 배로 쳐들어올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싸워봤자 우리는 배가 없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죠. 12척의 배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히 지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쟤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획을 세웠겠죠.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중에서 이제 준비도 했을 겁니다. 그죠? 뭐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물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준비했겠죠. 그래서 울돈목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호라는 것이 이제 실행 형태에서 경호라는 게 전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경호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이제 배들이 다 준비돼서 전부 다 이제 출동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서 나중에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잘했다. 실패했다. 어떤 장군은 실패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떤 장군은 성공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결국 성공을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계획에 의해서 실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호입니다. 그래서 경호도 똑같은 논리예요. 경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그 준비한 다음에 이제 옆에서 근접적으로 이제 경호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접 경호하면서 어때요?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겠죠? 그래서 실행해보고. 그래서 이런 경호 방법이 이제 이렇게 A라는 경호 방법이 있고 B라는 경호 방법이 있는데 A를 써 먹어봤어. 안 돼. 아, 다음부터는 B를 쓰자. B를 써 먹었어. 됐어. 그럼 앞으로는 B를 쓰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경호라는 걸 배우는 건데요. 경호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고 계신 것들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약간 봤고요. 또 공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경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